저는 흑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고 한 구리수저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이제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또 그 전에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될 때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변을 만나면서 졸지에 제가 흑수저가 됐습니다. 근데 흑수저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학교와 교사들의 그 차별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리수저 시절에는 안 보이던 게 흑수저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또 그 복직을 하셨어요. 근데 최순실 같은 분들이 옛날이나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비슷한 분하고 좀 끈이 닿아가지고 또 복직이 되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예. 참 그게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이제 10대 때 저한테 교사로서 이제 그 뭐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동료 교사가 어떤 학생을 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 투표를 하는 뭐 이런 얘기, 표를 막 가짜 표를. 저 정유라 씨하고 뭐 비슷하죠. 예, 그런 사태가. 예. 그리고 또 봉투를 가져오는 학생들을 이 가운데 줄에 앉히고 봉투 안 가져오는 학생들을 저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혀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좀 우편향된 학생과 좌편향된 학생 그리고 똑바른 학생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라든가 또 좋은 학년 맡으려면은 다달이 봉투를 교장한테 갖다 주고 명절 때는 좀 많이 갖다 주고 인사치레는 와장창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 매달 안 갖다 주면은 교장이 슬그머니 내려와서는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고 먼지가 묻는다고 막 지랄을 한다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은 커져갔죠. 저도 흑수저로 당했던 그 서름이 있었던 거고 교사가 됐습니다. 뭐 하여튼 교사가 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졸지됐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학교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뭐 신규로 이렇게 온 사람들을 교장실에 오라고 부르더니만 앉으란 얘기도 안 하더니만 뭐 잘 하실 겁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예. 교장은 하늘이 낸 사람이고 교사할 사람은 쎄꾸쎄쓰네 이따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4년간 있으면서 교장한테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늘에 내신 분인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예, 결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나이 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뭐 떡 없나? 왜 떡도 안 가져? 요즘 학부모들은 뭐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인사성이 바른 학생이라고 당신 반에 있는 학생이 그래서 진짜 인사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님이 봉투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이런 학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더러운 것이다 역시. 그러나 제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또는 동료 교사들과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간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전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껍데기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고요. 저는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동료 교사들 속에서 아이들 속에서 이 가능성, 이 자라나는 그 싹을 보면서 제 자신의 판단을 좀 바꾸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사를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힘을 모아서 교육을 바꾸고 교육을 바꿔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싹트게 됐던 거죠. 사실 80년대 때는 참 신나는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독재기지만 뭔가 교사들이 했을 때 참 뭔가 자꾸 이루어지는 이런 때였죠.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꼴방에 앉아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사론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들 조직에 대해서 교원 노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교원 노조를 공부한다는 건 그 당시에 금기사항이었어요. 제가 교원 노조에 대한 글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금방 그 중앙정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한테 뭐 그때 그 조사하던 조사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빰따기를 때리면서 황호영이를 아느냐 그러면서 그놈의 새끼 언젠가 손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저한테 몸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꼴방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환갑
때쯤에나 교원 노조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와 더불어서 86년도 교육민주화 선언했고 87년도 전교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89년도 전교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1,500명이나 해직돼 가지고 4년 반 동안 이제 월급 한 20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했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지금도 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안 버리고 끝까지 챙겨줘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만 원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을 집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그래서 아내가 다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라는 거,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운동을 유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성만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보 노무현처럼 바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바보여야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제대로 바꾸려면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있고 또 세종교육청에 와 있습니다. 신분은 파견교사고 학교혁신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13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데까지 와 있죠 지금. 예, 그게 결국은 운동이라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교육청 안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 제도와 운동 이 두 바퀴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들이 지금 설계하는 이런 그 교육 혁신의 그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예. 교육청을 지원 단위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교육청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또 계시는 거죠. 교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이 역할이 바뀌어야죠.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되고, 교사들이 보다 중심을 잡고 학교를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지역사회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개개인 교사의 삶에서 그렇게 뭐 결단 내린다거나 갑자기 미친 듯이 운동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가 엄청난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00명의 그 해직 교사를 놓고서 이제 전교조 조직국장을 3년 했었습니다. 3년 하면서 보니까 1,500명이 해직됐는데 6개월에 100명씩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교조에서 버티는 해직 교사들의 숫자가 6개월에 100명씩, 1년에 200명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교조가 엄청나게 많이 버텼죠. 10,000명의 그 조합원이라 밝힐 수가 없었던 조합원이죠, 그죠? 그리고 3만 명의 후원회원. 근데 나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상은 고귀하고 우리의 뜻도 고귀하지만 현실은 항상 팍팍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엄청난 계기를 마련했고 거의 1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운동이라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또 교사들의 속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새롭게 생성되지 않으면 운동이라는 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계속 학교 현장에서부터 또 학교를 포함한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걸 모색해가는 노력이 없다면 운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전교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강력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한 측면에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조직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성에 바탕한 이러한 운동의 생선 지점을 잃기 딱 십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실천이라는 화두를 놓고서 이제 실천 교육 교사 모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화두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천을 화두로 하고 우리 교사들 속에 있는 이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키워내고 이걸 같이 나누고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개의 조직에 기대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속에서는 교육청도 일정하게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을 가지고서 제도를 견인하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와 운동이 두 바퀴라면은 항상 운동이 제도에 대해서 우위를 갖는다 이런 입장에 서가지고 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교육청에 들어갔더니만 참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그것도 일정한 이해가 됩니다. 교감 선생님들 하는 얘기도 일정한 이해는 돼요. 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처지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운동이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35년 전에 우리 운동을 시작할 때 저는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현재도 출발입니다. 또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 아까 박 대통령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박 대통령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뭘 느낍니까? 이제 진정으로 87년도에 우리가 민주화 대항쟁을 통해서 이루었던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의 진정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채워갈 것인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시기에 직면했음을 이제 알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은 그런 시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년 퇴직을까지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건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 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이 환갑이고 이제 1월 달이 환갑이고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만두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 정년 이후에 그 긴 삶을 어떻게 또 설계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같은 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야말로 말이에요. 예. 20대 때 밤 꼴딱 새면서 뭔가 신문도 만들어 이러느라고 애들 가르치다 말고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잠깐 잠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로 끝에 폐기력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이제는 슬슬 걸어가고 산보하는 것 같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지역에서 더불어가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관철되고 낡은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가능성들을 인정을 하고 같이 공존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예, 최기준 교육감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여튼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죽을 때까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